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 가족 여러분, 저녁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상승장을 보이며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준 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바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이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까지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상승 랠리가 이어질지 상당히 큰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삼전불패 가족분들 이제 12월 달 들어서 외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도 현재 우상향을 하는 그래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 조금 아쉽게 79,900원에 마감을 지었지만 8만 전자까지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늘어남에 따라 바로 이제 개미 투자자들, 네, 바로 동학개미죠. 바로 이제 개미 투자자들의 이제 매도 행진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12월 달만 해도 이제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무려 2조 6천억 정도를 팔아치울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정말 각기 다양하게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손절하시는 분들이 있고 익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익절을 한다고 해도 수익을 많이 챙기지 않고 2-3% 또는 3-4% 이제 수익을 챙긴 다음에 삼성전자를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 대비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뭐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장기적인 투자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익절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손절을 했다라는 것은 좀 큰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쌈짓돈 모아 힘들게 내가 노동을 해서 버는 돈을 가지고 나의 자산의 가치를 높이려고 들어왔다가 이제 외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돈을 주게 되는 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기 투자라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장기 투자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며 멘탈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전패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제 미래를 준비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력을 이제 안 해도 그래 이제 돈이 나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함으로써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한다면 걱정 없이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간다면 분명히 저는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삼성전자 유튜버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본업이 직장이 있잖아요, 선전표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장은 다니지만 않는다면 ETF 종목까지 같이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이제 좀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싶지만 저도 이제 본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만 분석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사실 많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아쉽지만 제가 이제 매수를 하면은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제 ETF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늘 시장 체킹 한번 분석해 볼게요. 그래서 선전표 여러분들, 일단 오늘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늘 제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대장주 주가 상승에 시동을 걸었다. 반도체 하면은 딱 두 회사가 떠오르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와 2위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요즘 이제 12월 달 들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장을 보임에 따라 코스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조금은 아쉽게도 이제 3천선에 이제 근접을 했지만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2998.17로 마감을 지었고요. 0.46%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하다가 네, 다시 외인들의 수급과 이제 기관의 수급으로 인해서 좀 상승장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그러면 2021년 12월 23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외인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려 2258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간도 5787억 원어치를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2월 달 들어서 진짜 정말 너무나도 많이 개미
동학개미 이제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도 거의 뭐 8,200원어치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매도한 것을 외인과 기관이 받아냈다. 네, 그럼으로써 외인과 기관이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외인과 기관이 왜 들어왔는지 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코스피 상승 원인이 있죠. 이렇게 1번부터 차근차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오미크론발 이제 불확실성이 진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미국 경제 지표도 양호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이제 장 초반 이제 코스피 이제 회복 시도에 나섰다가 밀리면서 연일 음봉 패턴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는 이제 거래대금 이제 부진 속에 연말 수급 계절성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이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이제 크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대주주 그 등재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주주의 이제 등재와 양도소득세 회피 매물과 그리고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외국인의 공매도 청산이 맞물리면서 좀 이제 외인과 기관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오늘은 코스피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세계주요 증시 하나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세계주요 증시 현황은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이제 3대 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 산업은 0.74% 상승, 그리고 나스닥 종합도 1.18% 상승, 그리고 S&P 500도 1.02% 상승장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코스피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요. 이와 더불어 두 번째 주로 이제 아시아 증시잖아요. 아시아 증시에도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일본의 니케이 둘도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상승장을 보여주면서 0.83% 상승장을 보여주었고요. 중국의 상해종합은 이제 등하락을 보이긴 했으나 장 막판 그러니까 14시 이후부터는 급등장을 보여주면서 0.57%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홍콩의 항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등하락을 보이긴 했으나 증시가 장 막판에 소폭 상승장을 보여주며 0.4% 상승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는 대체적으로 흐름세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유럽 증시입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영국은 소폭 하락장을 보이고 있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소폭 상승장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한번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오늘 이제 반도체주는 상당히 좋은 흐름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소폭 600원 상승장을 보여주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LG화학이나 현대차 자동차주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현대차도 이제 시가총액 9위였는데 8위까지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아차와 현대차도 모두 다 상승장을 보여주면서 미래에 이제 자동차주도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 시대에 정말 필수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더불어 삼성 SDI도 1.74% 상승장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시장의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네이버 시가총액 3위이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제 카카오는 소폭 하락장을 보여주었다. 인터넷주가 좀 하락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주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조금 아쉽긴 해요. 고가로 딱 깔끔하게 82,000전자의 마감을 지었으면 했지만 아쉽게도 79,900원에 0.63% 상승장을 보여주었고요. 장 초반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등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막판에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0.63%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 매수하고 매도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가 이제 외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초반에 힌트를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외인들이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동학개미인 개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매도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제 개인 투자자가 350만 주나 좀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제 당분간은 이제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치다 못해 힘들어서 파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가 350만 주 매도한 것을 외인과 기관이 받아냈습니다. 외인은 150만 주, 그리고 기관은 200만 주를 매수를 좀 해줬고요. 기관에서는 증권이나 투신, 은행이 좀 매수를 해줬고, 그 외에 종금이나 이제 보험, 연기금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는 외인과, 확연하죠, 선조표자분들. 외인과 기관이 들어오면 증시는 상승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좀 매도를 하지만, 선조표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증시가 이렇게 또 상승장을 보이면 개미 투자자들은 증시 상승하네? 10만 전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증시가 상승을 하면 이제 또 이제 외인들이 또 팔죠. 그러면 외인들이 또 팔면은 증시는 또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까먹다라고 표현이 맞나요? 네. 이제 폭락장이 이제 두려워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걱정이 돼서 그래서 또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증시가 하락을 할 때 줍줍을 해야 되는데 이제 증시가 하락을 할 때 같이 팔아버리고 증시가 상승을 할 때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주린이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아직도.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 우선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는 72,300원으로 600원 상승장을 보여주었고요. 0.84%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장 초반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증시 흐름세는 상당히 좋은 흐름세로 좀 이어졌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외인과 기관이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주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주 역시나 이제 우리 형님인 보통주와 동일하게 외인과 기관이 매수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도 연 3일 동안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자 외인과 기관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증권이나 투신, 그리고 은행, 그리고 보험과 연기금이 모두 다 매수를 좀 해줬고요. 종금이 333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종금은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우선주는 사실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증시는 상승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확연히 12월달 들어서 이제 배당금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소식이 있는지 외인들의 수급은 지속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은 198만 주. 네, 이렇게 좀 이제 공매도를 때림으로써,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점점점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늘어남에 따라 공매도는 많이 때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다,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삼성전자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좀 체킹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4개월 만에 8만 전자에 터치를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136일 만에 삼성전자는 8만 전자에 다시 또 이제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2조 6천억 정도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죠. 네, 그만큼 사실 장기 투자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일일비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는. 우리는 초우량주, 정말 좋은 종목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강남 아파트가 정말 비싸잖아요. 우리는 강남 아파트를 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말 좋은 표현을 좀 말씀으로 드렸고요. 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바로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 A씨는 출국, 그러면서 정부가 안다. 핵심 인력은 유출을 막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 뭐 디스플레이어나 뭐 배터리, 삼성은 이런 이제 핵심 인력이 다른 이제 나라의 이제 지역으로, 다른 나라의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정보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정보가 나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퇴직 후에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또 퇴직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해외에 이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법제화, 이제 관리 인력도 단계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견기업의 핵심 인력에 대해서도 재직 시에는 보상금 지급을 함으로써 해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취업을 좀 막는데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퇴직 인력이나 활용 지원제 사업,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에 있어서도 국가 핵심 기술의 지정을 확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의 고성능 서버 SSD를 개발을 했고요. CES 2022에 혁신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선초표 주민들. 그러니까 이제 서버용 이제 고성능 SSD는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해서요. 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서버에 들어가는 정말 핵심적인 반도체 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부터 이제 양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는 삼성전자 증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전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미래의 가치성을 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선전표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총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선전표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출첵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